원래 애초에 제가 발표할 제목은 지금 막 평양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 평양에서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평양이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논의들을 했는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못 갔습니다. 원인은 뭐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였습니다만 그런 이유부터 왜 북을 가려고 했고 북을 못 갔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 순서를 좀 재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지원과 민간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 그 차기 정부의 현 정부죠. 차기 정부의 대북 관계 방향성에 대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평화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가 68.6%고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가 26.5%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26.5%의 국민들 중에서 가끔은 인류적 지원 등 평화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이 14.9%입니다. 즉 83%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 정치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시고 계시고 그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에 민간 교류가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민간 교류를 우선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통일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민간단체에 주장하는 그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조차도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조차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 우리 대변인 통일부께서 굳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책임하에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라고 해 말씀하지 않고 굳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냐고 말씀하시냐라는 거고요. 이게 또 북한이 여지없이 빌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내왕을 재개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나 대북 제재 결의에 남측 신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서 일주일 앞에 남겨둔 대북 방북을 전격적으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거부죠. 저희는 연기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면서 북측이 미납이 미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민간교를 허용한다고 해서 개선돼도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14선의 존중에 이행이 있다고 압박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6.15 그 김대중 평화센터 기념식이 63빌딩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고 계시고 과연 6.15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후에 또 북측의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는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남북 간 합의 내용들은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와 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의 불이행에 책임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있다라고 또 역시 분명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싸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아마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북한이 우리 신정부에 대한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2개월간의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신정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았고 또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우리의 소위 뭐 통일 외교 안보팀이랄까요? 통일 대북팀들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40일이 지나갔는데 뭐 당연한 결과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북한에 못 갔다고 다만 말라리아 같은 시급한 물자를 못 보낸 것은 아쉽지만 뭐 북한에 못 갔다가 아쉽지는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간다면 이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완화시키자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민간교류 재결의한 당국 간에 남북 당국 간에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통일부가 합니다. 계속하면서 21개 단체가 현재
대북 전적 신청을 수리했죠. 대북 지원 단체가 108개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한 종교단체 한 200여개 단체가 한 7, 8년 전에는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했습니다. 웬만한 단체들은 다 대북 사회문화교류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40일 됐는데 처리된 단체 20여 개 단체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이 본물처럼 터진다고 해야 되는 뭐 표현하는데요. 순서 없이 질서 없이 정부가 바뀐 건 본물처럼 대북 관계가 터진다고 했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7년 동안의 인도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를 추진하는 민간의 환경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계와 몇 개의 대북 지원을 해왔던 소위 큰 단체 정도가 접촉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 접촉 신청이 뭐냐면 북한하고 팩스 정도로 간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자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가겠다는 건 얘기 아니죠. 그게 현재 20여 개 단체가 수리 처리돼 있고 저는 이것이 통일부가 상당히 긍정적인 걸 봅니다. 6년 동안 막혀있던 거를 50일 동안에 무려 21개 단체 신청을 공식 수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뭐 말라리아 공동방역 물자 지원이라든지 지난 6월 10일 날 종교인 평화회의 평화삼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세계단체 방문도 승인한 방침이었고 또 마치 오늘입니다. 6.15 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 개최대에서 긍정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6.15 측에서 긍정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오늘 조평통이 발표했지만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서해 군 통신선의 복귀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죠. 원래 저희가 경기도, 인천, 강원도랑 공동하는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개성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없으면 깨졌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공업지구 차단 때문에 생긴 군 통신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개성으로 왔다 갔다 해도 개성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개성공업공단의 재개는 나중 문제고 과연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에서 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방부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냐고 봅니다. 최소한의 군 통신선 복귀 정도는 저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신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적극 동조 때문에 민간교류를 할 수 없고 당관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신정부가 좀 몇 가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정책적인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남북관계 북한 문제 해결에 촉구하는 교류협력을 진작에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부 일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가버넌스를 통해서 어떠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에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되냐라는 데 좀 공동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자율성과 동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20일, 30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즉각 신고해야 되죠. 즉각 수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물자 반출이나 방북 같은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민간 분야의 자율성과 인성을 보장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현 정부가 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힘을 실어서 북한하고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 교류입니다. 뭐 종교 분야, 체육 분야, 소위 역사적 문화재 분야 등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인도 지원만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반가운 소식은 다다음 주에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북한 참선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성사협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북한을 갔다 안 갔다 물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민간교류의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지향이 결국은 남북관계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민간교류는 민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대전제하에서 민간 협력과 민간 진지한 상호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 그렇습니다. 인도 지원이 재개된다고 하면 과연 2008년, 2009년 4월 5일이지요. 인도 지원이 확 줄인 게 1차 로켓 발사입니다. 북한. 아무리 우리 신정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전면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4월 5일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소위 진보 정권 10년이 퍼주기를 했다 그러면 지난 보수 정권 10년은 안 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10년은 잘 주기 정책을 해야 되면 우리의 대북 지원이 얼마나 북한 동포들의 인도적 삶을 높이고 그것이 평화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정말 잘 주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중장기 개발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제도화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성단 미국도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단 중단 어떻게 합니까? 통칭을 합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 남북 관계가 정권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대북 정책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나가야 된다. 개성단을 중단하고 싶으면요, 개성단 중단 한시법을 만들어서 국회 동의를 받고 중단해 나가야 되겠죠. 민간단체 인도 지원도 중단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모든 대북 정책은 이제 통칭이가 아닌 법률의 근거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 지원과 민간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 지원 관련법, 교류협력법이 조만간 개정되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영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우리 정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들이 있습니다. 전 그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한미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이제는 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경협 민간 천의 경협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대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듯이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민간 천의 경협 세 개의 삼박자가 하나의 좀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점진적 확대해 나갈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도 트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가 적기입니다. 저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7월 7.4 공동성명 있으면 조만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간 단체들도 앞으로의 민간 교류가 단순히 물자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넘어서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공존을 앞당기기 위한 포괄적이고 평화적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조만간 좀 이런 시일 내에 중단되어 왔던 민간 협력 시스템 다시 가동돼서 과연 우리 앞으로 재개될 민간 교류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